안녕하세요. 잠자면서 듣는 코코가 박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탄수화합물, 탄수화합물로 들어가는 부분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렇게 이제 4가지 종류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고요.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단백질에 대한 부분만 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계란 단자예요. 흰백자, 그러니까 계란 흰자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줘야 해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맛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탄수화물 참 섭취 많이 하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가끔 입맛 없을 때 탄수화물 섭취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좀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고기라든가 이런 건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콩, 뭐 두부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콩가루 요런 아이들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랭킹 2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엄청 많이 구성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잘 해줘야지만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이니까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기능을 보시게 되면 몸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2위.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단백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태우면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원료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형상이 있고 말랑말랑하고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이런 아이들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든가 효소라든가 여기 써있진 않지만 뭐 항체라든가 이런 아이들 다 단백질로 구성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호르몬, 뭐 내지는 효소, 그 다음에 항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열쇠와 자물쇠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쇠와 자물쇠 관계라는 거는 열쇠가 있고 자물쇠가 있으니 이게 아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열이 조금만 세게 가해지고 pH가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이 자물쇠로 들어가는 게 얘가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효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입체 구조가 변형이 일어나요. 그럼 이걸 넣을 수가 없죠. 그럼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경우로 우리가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대로 맞춰줘야 되냐? 열과 pH를 잘 맞춰줘야 한다. 왜요?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고분자예요. 그렇죠? 폴리머. 그럼 얘네들의 이제 기본 단위체는 뭐냐라고 한다면 단백질을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가장 기본 단위체로 바꾸면 아미노산이 된다라고 중등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미노산. 우리가 전 시간에 탄수화물 했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 물질로 들어가는 게 포도당. 뭐 굳이 2개 더 넣어준다라고 하면 과당, 갈락토스 3개거든요. 그렇죠? 그게 땡인데 얘네들은 그런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20종입니다. 근데 그 각각에 해당되는 그 아미노산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곁사슬이 이렇게 존재해요. R이라고 써있는 부분.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미노산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곁사슬이 이렇게 남아버리게 되면 여기에 누군가가 와서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의 종류가 20종인데 거기에 또 누군가가 결합하면 종류가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20종이라고 하는 특성은 대단히 중요해요. 정말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몇 위다? 2위다. 단백질이
뭐 사실 효소, 호르몬 뭐 이런 것만 만드는 게 항체도 만들고, 우리 몸 같은 경우에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살덩어리 다 단백질이거든요. 손톱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살덩어리로 들어가는 단백질하고 손톱으로 들어가는 단백질이 특성이 비슷합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손톱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아이가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거든요. 그쵸? 머리카락은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단백질의 지금 특성이 지금 다른데, 그런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또 그 단백질의 이름이 또 다 달라져요. 네. 그래서 선생님 대학생 때 이 아미노산 20종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유기화학 시간에 공부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 아미노산 20종 쓰는 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학부 때, 대학생 때. 네. 엄청 고민했죠. 이 20종을 다 외울 것이냐, 그냥 한 문제 틀릴 것이냐. 그리고 교수님이 과연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내실까. 네. 엄청 고민을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에피소드는 강의 중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결합을 하냐?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이 펩타이드 결합은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예, 좀 독특해요. 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 이 아이도 하나의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오른쪽 부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미노산의 왼쪽 부분, 여기가 결합되는 걸 나는 원해요. 그쵸? 결합이 되려면 이 중간에 손을 잡아야 되는 요 짝대기 하나를 그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럼 한번 짝대기를 그어보자고요. C하고 N이 있어요. 그쵸? 그 중간에 짝대기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N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 H가 있고요, 아래쪽에 H가 있어요. 자, 탄소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 O가 있고요, 아래쪽에 OH가 있어요. 얘는 산소를 선택해요.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탄소하고 이제 결합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짝대기가 여기 있을 거고, 뭐 탄소, 그다음에 이하 동문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생략.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하고 이 옆쪽 부분에서 결합이 되어 있을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소, 둘 다 수소이기는 한데 하나의 수소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쪽을 써준 이유는 뭐냐면 산소가 위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대칭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H, 아래쪽 거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결합 중에서 내가 안 쓴 결합이 뭐냐? N 위에 있어야 되는 H 하나를 안 썼어요. 탄소 아래쪽에 있는 OH를 안 썼어요. 그쵸?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죠? 손을 원래 여기에서 한 마리를 사용했던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사용했어요. 그쵸? 탄소도 여기에서 사용했었던 아이를 요따가 사용을 했어요. 탄소는 14족이고요. 질소는 13족이에요. 탄소는 14족이고요. 질소는 13족이에요. 그럼 최외곽전자가 얘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4개. 얘는 최외곽전자가 3개예요. 그러니까 손이 3개. 질소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이미 손을 다 썼어요. 누군가를 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잡고 있었던 수소를 놔버리는 거죠. 얘 입장에서도 손이 4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 둘, 셋, 4개죠. 이미 손을 다 사용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잡고 있었던 OH, 이 아이들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OH하고 여기에 있었던 수소가 여기는 지금 교환상에는 아래쪽에 있는 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얘네 두 마리가 만나요. H하고 OH가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H 두 마리죠? 산소 한 마리죠? 물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누가 바깥쪽으로 탈출돼서 나와요? 수분,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깥쪽으로 탈출돼서 나오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얘네들이 합쳐지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탈출해서 나온다? 물이 탈출해서 나온다. 물이 생성되는구나 라는 특성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뭔가 반응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탈수 축합 풀네임 다 써드리면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수라는 거는 탈출시키는 거야. 물수자. 축합 합치는 거. 합치는 거. 이거는 축합 합치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 그쵸? 중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똑같은 단위체가 줄줄줄줄줄줄 붙어 있는, 그러니까 폴리머 형태, 고분자를 표현할 때 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머, 고분자, 중합체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분자를 지금 만드는 거구나.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합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서로 합치는 거 맞죠? 합치는 과정에서 누가 탈출돼서 나온다고요? 물이 탈출돼서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상에서 이거를 직접 쓰라고 시켜요. 네, 그럼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아미노산의 두 개인데 이쪽에 있는 아미노산 이거 설명 안 해줘서 이거 하나만 얘기해드리고 갈게요. 자, 탄소가 이제 중심 센터에 있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결국에는 N에다가 H가 두 개예요. 이걸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C 하나에 O 두 개, H 하나. 이거를 카르복실기 같은 단어. 카르복실기, 카복실기. 이게 교과서 개정되면서 단어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카복실기로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기, 그 다음에 카복실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에 녹이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산성을 띈다,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어요. 원체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 거는 확실한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예측을 해줘야 되잖아.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른다는 얘기 얘들아. 그래서 모든 특성들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얘는 무조건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붙었어요. 그렇죠? 그럼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물이 탈출해서 나온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붙어요. 3마리가 됐죠. 또 이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합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단독으로 있다가 붙었어요. 2마리의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경우를 디펩티드라고 얘기해요. 3마리가 붙어 있는 거는 트리펩티드라고 얘기해요. 몇 마리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이 어려운 거예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단백질 파트가 자꾸 추억팔이를 하게 되네요. 이게 고분자 수업이었는지 유기화학 수업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다 했죠.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두 개 쓰는 거. 2개 쓰는 거 나왔고 얘네들도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암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차라리 좀 원리를 물어보는 거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쪽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정성을 들여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름 하나하나씩 다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화효소가 얘네들을 반대로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을 끊을 때도 소화효소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모 모양하고 별 모양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끊어낼 수 있는 소화효소의 종류가 따로 있고 세모하고 네모 사이를 또 끊어낼 수 있는 소화효소의 종류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것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교과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거 이름 중등 교과서에도 다 나왔었어요. 네, 교과서 개정되면서 이제 다 심플하게 바뀌었는데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것까지 다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정도로 복잡하다. 단백질은 다양하다. 그래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 입체 구조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의 그 입체 구조 때문에 그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핵산에 대한 부분은 네, 여기서 이것만 정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핵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DNA하고 RNA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쉽게 문제 푸는 스킬, 암기 팁 다 가르쳐 드렸어요. 네, 핵산은 유전물질이고요. DNA, RNA. 핵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당이 리보스냐 혹은 디옥시리보스냐 이거에 따라서 DNA하고 RNA가 네, 구분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DNA 같은 경우에는 A, T, C, G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A, U, C, G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T, 타이밍 얘기하는 거고요. U, 유라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T가 들어가 있냐, U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DNA하고 RNA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DNA, RNA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초창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DNA형인지 RNA형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과학자들이 엄청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면 DNA 같은 경우는 돌연 변이가 잘 안 생겨요. 근데 RNA는 돌연 변이가 너무 쉽게 생깁니다. 근데 결론은 RNA로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면 돌연 변이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길래 RNA, DNA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돌연 변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강의 중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6월 말에 오픈됩니다. 2022년 6월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거 다 기억하면서 되뇌이면서 잠들으시면 되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